자,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두 명 있죠. 부처님하고 간디가 있죠. 근데 부처님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부처님 논란 여지가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네팔인. 근데 간디가 논란이 좀 요즘에는 있다면서요? 우리처럼 인도도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독립 이후에 어떤 이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 뭐 이런 게 다양했었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도 역사적으로 계속 토론도 하고 있고, 비교해서 평가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라고 하면 그의 비폭력 노선이 과연 그 당시에 인도를 위해서 좋은 것이었냐.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봤을 때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갈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인도 국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 바깥 사회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거의 대표적이고 거의 뭐 유일한 인물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루 정도와 더불어서. 근데 특히 이제 각 지역별로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벵갈 지역 가면은 찬드라 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종의 인도의 군인들을 키워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벵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찬드라 보스에 대한 자부심에서 보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노선은 좀 순진하고 솔직히 타협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펀잡 지역에 가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바가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 영화 뭐였죠? 암살의 소재가 됐던 무정부주의자이자 이제 당시에 소위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따랐던 분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영국과 타협하지 않고 실제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영국 감옥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사망하셨어요. 이런 어떤 다양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마하트마 간디만 이제 선이었느냐, 이런 역사적 토론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최근에 또 한편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마하트마 간디는 특히 이제 독립 이후에 인도 새로운 국가에 대해서 도시보다는 농촌, 그러니까 반서구주의적인 생각이 강했거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유럽에 가서 거기에 처참한 그 산업혁명의 현장을 보셔가지고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는 영국과 유럽을 닮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새로운 인도는 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약간 농촌주의자, 그리고 저 전통주의 같은 거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인도 문화는 불교도 그렇고 자인교도 그렇고 성생활이라든가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특히 이제 그 금욕주의적인 어떤 것을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이려고 실제로 어린 소녀와 함께 같이 잠을 자죠. 같이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어린 소녀와 자지만 그런 유혹에 이제 금욕생활을 한다. 금욕생활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특히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로서 그러한 것이 당시 시대 정신에 부합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 국민들은 거의 간디로 뭉친 거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마하트마 간디와 네루 등 그 노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체로 큰 지지를 했었죠. 어떤 파괴력이 있길래 그쪽으로 뭉쳤을까요? 마하트마 간디와 네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죠. 특히 영국에서 다른 과목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영국의 유학파 엘리트라서 따랐는데 그의 정책은 노선은 이런 거 좋지 않아. 우리는 시골 생활, 농촌 생활, 금욕 생활을 따라야 해라는 약간 선진적인 반소구적.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마하트마 간디의 정치 이론을 인도 현대사학자들은 반소구적 유토피아주의라고 보통들. 그런데 근데 그 한디한테 진짜 아쉬운 점이 차별 철폐를 내세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특히 바르나적인 네. 어떤 그러한 것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안베드카르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도인들 사이에서 역사학적인 이제 평가들이 이제 있는 오히려 거죠. 서방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디를 더 추앙시키듯이 막 서구에서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타고르라는 시인이 왜 한국 유학생 가서 네. 썼던 뭐 한국 동북 등부인데, 그게 타고르에 대한 평가도 약간 뭐랄까 서구에서 서구 입맛에 맞는 그러한 뭐 시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마하트마 간디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유학했던 그곳 옆에 있는 작은 궁전에서 하셨어요. 수감 생활을. 궁전에서 수감 생활을 나가칸 하셨다고요? 팰리스라고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이쁜 정원이 있는 곳에서 그게 하셨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수감 생활을 그러니까 궁전에서 영국 하셨다고요? 일종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옥 생활이 연금, 아니라 연금 연금 생활, 생활. 연금 생활.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독립투사들
국가들은 지금 안다만 섬이 있어요, 인도에. 우리의 독도처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 악명 높은 감옥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인도 독립운동가들은 거기에 수감되었었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같은 곳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간디는 궁전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마하트마 간디는 어차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폭력 과정, 그러니까 협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인들도 한편으로는 그래 무장 노선으로 되겠느냐, 어쨌든 결국 영국과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궁전에서 대접받으면서 연금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즐겁게 생활을 하면 비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즐겁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비폭력주의라고 비폭력 노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무장을 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다. 이것이 아닌 우리가 굴욕적이더라도 말로써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노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석가모니라든가 자인교와 같은 비살생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 채택을 하셨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의 투쟁하실 때 전혀 이렇게 무기를 안 들고 맨손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3.1 만세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석가모니의 의지를 따르셨다고 하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죠. 불교도 존중하셨죠. 근데 이제 차별 철폐의 부분에서 예. 약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베트카 박사님도 그러셨고, 남인도에는 페리아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계셨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힌두교의 전통이지만 정당 이름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은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하는 반서구화된 아시아는 좋은데 다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아시아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념이고, 남인도에서는 남인도 분들은 페리아르라는 그분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마하트마 간디는 그냥 그렇고, 벵갈 지역은 그렇고, 또 뭐 판잡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알기로는 뭐 진짜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셨고 간디가 그 중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건 아닌데, 역사적인 토론과 이게 열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는 이렇게 어린 소녀와 있어도 금욕주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비친 모습으로는 소아성에 대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이 있었군요. 그거는 대체로 그 마하트마 간디가 숨겨서 몰래 하셨던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네네. 일종의 나는 이러한 지도자고 인도의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나아가야 된다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시에 이미 변하고 있는 이 20세기의 사회에서 그러한 지도자상 이거 자체가 옳았느냐라는 그런 거죠. 예. 시대 정신에 부합했느냐. 예.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간디에 대한 위인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읽을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까? 근데 참 그 위인전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위인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는 해주는데 아마 인더스 문명보다 지금 이 마하트마 간디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인도 분들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토론들이 아마 벌어지실 것 같아요. 인도 분들이 생각하기에 간디라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같이 좀 논쟁이 크게 안 되는 인물하고 좀 다르게 달라요? 어떻게 제 얘기해요?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도 근대 한국사를 얘기할 때 네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 갈리는 분들이 있죠. 갈리잖아요. 약간 네네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사회주의 노선을 뭐 택하신 그렇죠. 분들이 그래서 여러 예. 이제 분들이 예, 계신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현재적인 위치와 현재적인 어떤 맥락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트마 간디 이후에 이제 일종의 결과도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과적으로 인도가 어쨌든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됐잖아요. 네네. 또 어쨌든 그 이후에 소위 경제적으로 슈퍼파워가 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고, 간디가 파키스탄하고 갈리는데 뭔가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사실 암살당하셨잖아요. 파키스탄하고 갈리는 데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예, 암살당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파키스탄을 공국하는 이제 지나라는 분이 당시 이제 동료였는데, 분리 독립에 대해서 마하트마 간디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었죠. 그래서 독립을 허용했군요. 심지어 아마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하자고 계속 있었으면 남인도도 다른 국가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하트마 간디의 이런 나라를 당시 역사적 상황에 맞게 나누어서 건국하는 것이 오늘의 입장에서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전이 벌어질 수도 예. 있으니까. 그때 강경하게 힌두교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이념으로서 하나의 국가가 됐었어야 되고, 그 힌두교는 기독교나 혹은 이슬람과 같이 배타적인 종교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힌두스탄이라고 하는 그 국가로 안에서 연방제가 미국처럼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오늘의 입장에서 이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논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역사적 토론이 이어지고 그럼요. 예.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절대로 편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든 열려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냥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도 이제 인도 여행을 가시게 되면 당연히 거의 모든 도시, 거의 모든 관공서, 학교, 경찰서에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나 초상화가 있고 암베트카 박사님도 동상이 있고 그 여러 이제 인도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나 초상화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저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왜냐면 영어로 이렇게 누구시냐고 써 있으니까 혹시 간디라는 인물처럼 논란의 어떤 여지가 조금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근대화가 핵심인데요. 튀르키예의 국부는 케말 파샤거든요. 근데 케말 파샤에 대한 평가가 현대에 와가지고 약간 흔들려요. 그래요? 예. 아니 완전한 전중의 영웅 예,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래요. 네. 모든 돈에 케말 파샤 얼굴이 다 찍혀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는 방향은 케말 파샤가 이끌었던 반대 방향이거든요. 종교를 너무 눌렀거든요. 케말 파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는 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종교를 눌렀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슬람이 힘을 더 얻게 됐다라고 평가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케말 파샤는 뭐 변하지 않는 터키의 국부인데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지고 있고요. 아, 튀르키예 분들이 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튀르키예 하면 대포와 케말파샤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네. 알고 근데 있었는데.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대놓고는 얘기 못합니다. 네. 계속 우리는 뭐 케말 파샤의 정신 이어가겠다 그러는데 케말 파샤의 정신 이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는 1979년 혁명으로 무너진 팔라비 왕조가 생기거든요. 네. 그때 그 왕이 레자샤거든요. 이 레자샤가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란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혁명정부 들어온 다음에 성직자들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데모할 때마다 레자샤의 이름을 연호하고 나옵니다. 안식을 누리소서 레자샤 이란어로 계속적으로. 이란의 근대화를 열었다는 왕인데 이 근대화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직자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현대화가 지금 성직자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레자샤를 다시 봐요. 레자샤가 그걸 계속 성공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때는 막 수영장에서 미니스커트 막 다 입고 막 네, 비키니 입고 그 레자샤가 꿈꿨던 게 아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레자샤가 못살게 괴롭혔던 그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란의 이제 반정부 사람들은 레자샤를요 지금도 연호합니다. 그럼 100년이 지금의 지났는데. 이란의 젊은이들은 네. 예전의 이란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자유로운 이란, 잘 살았던 이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페르시아 문화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란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체제 전복은 어려울 거고요. 안에서 지금 현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뭐 아랍의 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 언젠가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밖에서 건들지 말아야 돼요. 미국이 자꾸 찍어내면 오히려 안 가끔은 돼요. 건들면 안 돼요. 밖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요즘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이란의 예전에 70년대 이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미국의 비버리 hills 같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변모를 이란이 한다면 니네 핵 개발 좀 해봐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자유롭긴 했지만 그건 독재였어요. 그래요? 왕정의 독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이 국민투표를 직선으로 해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온 나라인데 30번 이상을 국민투표를 한 나라입니다.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나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밖에서 저렇게 때리면 그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사실 지역마다 다르고 가치 체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미국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뭐 이란의 상황이 좀 암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란 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집트도 그렇고 뭐 그 아랍의 봄이 사실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지만 또 그 내부에서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시켰고 더 사회 갈등을 부추겼고 이런 어떤 그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가가 바뀌는 인물 중에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징기스칸은 이게 폭력, 야만, 그리고 살인자로서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언제부터 징기스칸이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었냐 생각해보면요. 1970년대부터예요.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타타
스타라 명의 때문에 죽일 놈 거의 그 악마였죠, 악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양에서도 이건 언제나 악마로 표현됐고 계몽주의 18세까지도 이 사람은 악마의 후예였어요.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 갑자기 미국에서 담론을 제기합니다. 팍스 몽골리카. 이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맞는 게 몽골 제국 안에 평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렇지. 왜? 그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에 다들 그에게 복종했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뀐 게 딱 1970년대인데 팍스 몽골리카가 나오던 시점이 언제였냐? 팍스 아메리카가 나올 때랑 똑같아요. 왜 몽골을 내세웠냐? 그게 또 웃기는 게 그 당시에 유라시아의 재팬 누가 했냐? 소련이었잖아요. 팍스 소비에트카였잖아요. 야 소련 쟤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이 유라시아의 주인은 스탈린이 아니라 징기스칸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고는 갑자기 제가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막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한국에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예, 징기스칸을 예, 예. 많이 끌고 오셨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도 웃기는 게 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가 했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징기스칸을 넣은 거예요. 저는 근데 물론 그런 관점이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징기스칸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분이 등장한 게 아니라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물론 저는 징기스칸의 장점 단점 다 있죠. 근데 문제는 그를 갑자기 충하게 된 건 결정적으로 냉전이지 않았는가. 우리 교수님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이런 말 했었어요. 과학은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만 인문학,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우면 수십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겁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 형님들이 만드셨지만 이거 주도권 누가 휘둘렀어요? 결국은 인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역사를 보다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네 분 덕분에 즐거운 이야기 재밌게 했고요. 간디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